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중국보다 뛰어난 무기를 만들 수 있죠? 이 영상은 조작된 거예요. 세계 금융과 교육의 중심지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최근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수많은 나라의 엘리트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강의실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국제사회 분쟁지 중 다시 세계의 시선을 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지역 카슈미르 분쟁. 이 분쟁을 분석하던 옥스퍼드대 국제정치학 강의 중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는 몇몇 학생은 한국 같은 후진국이 그럴 리가 없다며 진실을 부정하였고, 한 인도 학생은 자신의 조국의 운명을 바꾼 것은 대한민국의 무기를 넘어선 대한민국의 혼과 얼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에너지였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강의실을 뒤흔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중국인을 울리고 한 인도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세계 최고 엘리트들의 고정관념을 바꿔 한류 열풍의 주역이 된 대한민국의 이것을 가슴 웅장한 진실, 이 스펙터클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인도 학생 아누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서 카슈미르에서 군 복무하셨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오늘은 바로 그 카슈미르 분쟁을 깊이 다루는 수업이 있는 날이라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 눈을 떴습니다. 옥스퍼드의 하늘은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어요. 돌로 된 복도를 따라 학생들이 낮고 설레는 목소리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회색 스웨터를 걸치고 노트북을 챙기며 책상 위에 있던 찻잔을 넘어뜨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국제정치 수업에서 카슈미르 분쟁에 대해 이야기할 거였거든요. 넓은 강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전 세계에서 온 얼굴들로 가득 찬 나무 벤치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높은 창문을 통해 아침의 희미한 빛이 들어와 벽을 따라 늘어선 먼지 낀 책들과 두루마리에 춤추듯 비치고 있었죠.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할아버지의 말씀 뿌리를 잊지 마라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스미스 교수님께서 강단에 서 계셨습니다. 은빛 머리칼이 등불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미소를 띠시며 마치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지 이미 알고 계신 듯 부드럽게 인사하셨습니다. 옆에는 아직 비어있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그 스크린은 곧 세상의 고통을 영상과 소리로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는 역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카슈미르는 수십 년 동안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긴장 지점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어서 강의실이 숙연해졌었어요. 교수님께서는 눈 덮인 산과 거친 바람, 회색 하늘 아래 경계를 서는 군인들의 모습을 말로 그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그들 옆에 서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는 것 같았었죠. 그 다음에는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국 군대가 사용하는 무기를 설명하시다가 특별히 제 귀에 꽂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K9 바즈라였어요. 마치 신화 속 생물 같은 이름이었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도는 한국에서 K9 바즈라 자주포를 수입했었습니다. 한국, 제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말이 들렸어요. 아시아 저 먼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 과연 그곳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싶었었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K9의 포효를 용의 입처럼 칭찬하셨었고, 한국 엔지니어들을 마법사처럼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억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작지 않을까? 어떻게 거대한 강국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중국에서 온 자신감 넘치는 학생 첸밍이 큰 목소리로 말했었어요. 한국의 K9은 구식이고 비싸죠. 중국의 SH-75가 더 새롭고 더 좋고 더 싸요.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향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찡그렸고 어떤 학생들은 속삭였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죠. 스미스 교수님께서 첸밍을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첸밍. 곧 두 시스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도전이 느껴졌어요. 교수님께서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이 깜빡이며 살아났습니다. 바로 SH-15가 혹한 전쟁터에서 작동하는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포탄이 날아가다 중간에 흔들리며 목표와 멀리 빗나갔어요. 어떤 것은 아예 발사되지도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적의 포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의 눈에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첸밍의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발을 옮기며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당당히 말했지만 결과는 달랐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건 단순한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자부심, 명예의 문제였어요. 저는 제 노트에 한국 작지만 강력 이라고 적어두었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질문이 손에 무겁게 느껴졌죠.
SH15 영상이 끝나자 강의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자, 이제 K9 바즈라를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의 맥박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실망스러울까? 할아버지의 칭찬이 그저 예시하기에 불과할까? 또 다른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에는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K9 포열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포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를 명중했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적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죠.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 힘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전율이 일었습니다.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기립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는 포열 모습은 눈부신 햇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포탄은 화살처럼 곱게 날아갔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땅덩이가 작을지 몰라도 정신과 열정은 거대하다는 것을. K9 바즈라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헌신과 혁신이 이루어낸 증거였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의 힘은 마음과 정신에 있다. 박수가 사그라들 무렵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제 것이 아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요.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엔지니어들을 만나 혁신의 현장을 직접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집으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K9 바즈라의 우렁찬 포성 소리가 잦아들자 나무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죠. 눈이 따갑도록 마른 채 화면을 바라보니 정확히 명중하는 그 포탄 장면이 눈앞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흥분과 놀라움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걸까?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던 거지? 스미스 교수님께서 목청을 가다듬으시자 수군대던 소리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버튼을 누르셨고 화면에는 다시 챈밍의 SH15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호기심을 곱씹고 있었어요. 한국 무기가 이렇게 강하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또 무엇을 모르고 있던 걸까? 자, 교수님께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시스템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SH15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봤고 K9 바즈라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보다 중요한 것은 수치와 사실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도표를 띄우셨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SH15, 다른 하나는 한국의 K9 바즈라였었어요. 도표에는 무게, 속도, 발사속도, 사거리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공중에 손가락을 대고 선을 따라 그어보았습니다. SH15가 평지에서 더 빠르지만 K9은 험준한 산길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었죠. SH15는 분당 10발을 발사할 수 있었고 K9은 6발을 발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더 높았습니다. 제 연필은 SH15 속도 vs K9 정확도 SH15 10rpm, K9 6rpm이지만 정밀이라고 쉼없이 적고 있었어요. 제 옆자리에서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루이스였죠. 교수님, 왜 속도보다 정확도가 더 중요한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루이스를 보시며 웃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카슈미르 같은 곳은 산길이 좁고 가파릅니다. 빗나간 포탄은 민간인이나 아군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목표를 정확히 명중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은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영하의 산길에서 한 발의 정확한 사격이 생명을 구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고요.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눈보라와 정적 속에 울려 퍼지던 포탄 소리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왜 정확도가 중요한지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 영상은 험준한 지형을 오르는 K9의 모습이었습니다. 돌리를 기어 오르듯 트랙이 바위를 갈아내며 올라갔고 포신은 부드럽게 움직여 목표를 고정했었죠. 포탄은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마치 그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듯 지면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교수님이 SH15 영상을 다시 띄우셨습니다. 그 기계는 가파른 경사에서 헛바퀴가 돌며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군인이 뒤에서 밀어줘야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대비가 극명했고 장면은 매우 드라마틱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챈밍을 보니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버튼을 다시 누르시자 도표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제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유지비, 연료 소비량이 숫자로 떠올랐죠. SH15는 처음 구매 비용이 저렴했지만 유지보수와 연료, 예비부품이 도착하는데 몇 주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K9은 초기 비용이 더 들었지만 부품이 표준화되어 있고 고장이 나면 한국 엔지니어들이 신속히 출동해 수리했었습니다.
저는 비용 SH15는 초기 저렴, K9은 장기적으로 신뢰라고 적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도 떠올랐죠. 믿을 수 있는 것에 투자하라. 그 말이 순간 생생히 살아났습니다. 강의실은 마치 무대 같았습니다. 우리는 객석에 앉아 사실을 음미하고 있었죠. 교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험준하고 중요한 임무를 위해 어느 시스템을 선택하겠습니까? 잠깐의 정적 후 몇몇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K9 받으라요. 미얀마 학생이 속삭였고 호주 학생도 K9 이라고 외쳤었죠. 소수는 SH15라고 했지만 망설이는 듯 들렸습니다. 저도 손이 떨렸습니다. K9 받으라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저는 중국의 SH15를 확신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무는 진실을 배우기 위한 결단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다시 미소 지으셨습니다. 대부분이 K9 바즈라를 선택하시는군요. 수량은 적어도 신뢰성과 정확도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끄셨습니다. 교실은 어두워졌고 우리 얼굴만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노트를 덮으며 의문들이 계곡의 돌처럼 잔잔히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의문은 결코 결함이 아니라 배움으로 이어지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교훈과 산중 전투, 한밤중의 경계 근무 이야기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 한국의 마음도 무기만큼 강하다는 것. 연구실에서 설계도를 현실로 바꾸는 엔지니어들, 작은 공장들, 헌신과 자부심을 상상했습니다. 믿음과 혁신은 어디서든 작은 나라에서도 피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불이 켜지자 저는 동기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설렘과 새로운 존중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몇은 메모를 가리키며 이야기 나누고 있었고 아직 믿기 힘든 듯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불씨는 호기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어깨에 살짝 닿는 느낌에 돌아보니 캐나다 친구 미아가 환히 웃으며 속삭였었습니다. 정말 예상 못했어. 한국이 날 놀라게 하네. 저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보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스미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의심과 토론은 배움을 돕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 말세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방을 천천히 챙기며 그 말씀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정확도, 신뢰성, 크기보다 마음의 힘. 의무는 배움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옥스퍼드 안뜰로 걸어 나오자 공기는 상쾌했어요. 해는 더 높이 떠 있었고 하늘은 밝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작게 말했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순간 교실 안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가득했었어요. 첸밍의 얼굴은 카슈미르의 눈처럼 새하얘졌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며 느릿느릿 일어났고 나무바닥을 긁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죠. 저의 심장도 너무 세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영상은 분명 조작된 거예요. 첸밍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중국의 최신 SH-15보다 성능이 뛰어난 무기를 만들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교실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연필 긁는 소리조차 멈췄었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자리 속으로 파묻혀 사라지고 싶었어요. 볼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첸밍은 늘 중국 기술을 자랑하던 친구였는데 이제 화면에 나온 증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K9 바즈라가 포를 쏘는 순간이 멈춰 있었고 햇빛 아래 반짝이는 포신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한 장면만으로도 포탄이 완벽한 힘과 정확도로 나가는 모습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영상에서 땅이 흔들리고 포탄이 정확히 목표 지점에 착탄하면서 일어난 작은 흙먼지 구름까지 생생했었죠.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K9 바즈라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스미스 교수님께서 앞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은빛 머리칼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차분한 눈빛으로 첸밍을 바라보고 계셨죠. 교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교수님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첸밍, 놀라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가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성능으로 드러납니다. K9 바즈라의 위력은 신화가 아닙니다. 전장에서 이미 입증되었죠. 교수님이 리모컨을 클릭하자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굉음과 함께 엔진 소리, 포성이 울려 퍼졌어요. K9 바즈라의 포탄은 유도 화살처럼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얼어붙은 참호 속 용감한 병사들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병사들이 무기가 자신들을 지켜주길 바라며 손에 땀을 쥐던 모습이 겹쳐졌었죠. 지금 보니 K9 바즈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첸밍을 힐끔 보니 그는 크게 삼키는 소리를 내며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의심이 어른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럽던 자세는 구부러지고 어깨는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적중 순간에 영상을 멈추셨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숫자가 띄어졌죠. 발사 지점으로부터 3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작은 원이 목표 지점을 표시하고 연기와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영상의 선명함, 슬로우 모션 재생,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이 어우러져 K9 바즈라가 평범한 무기가 아님을 강력히 증명했었습니다. 저는 벅찬 전율을 느꼈습니다. 책상 가장자리를 꽉 잡고 있었죠. 소리를 지르며 맞아. 이게 할아버지의 애장 무기였어.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교실은 여전히 고요했고 모두가 그 순간을 음미하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혁신은 어디서나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한국은 영토는 작지만 엔지니어와 과학자, 병사들이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K9 바즈라는 수년간 연구와 시험, 개선의 결과물입니다. 단순한 포가 아니라 헌신과 협력의 상징이죠. 프로젝터가 꺼지고 스크린이 깜깜해졌습니다. 마치 1막이 끝나는 연극 무대 같았어요. 눈이 어두움에 익숙해지자 놀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노트를 가리키며 속삭였고 어떤 학생은 입을 떡 벌린 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어깨를 살짝 두드리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캐나다 친구 미아가 반짝이는 눈으로 속삭였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 대단했어.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작지만 정말 강하네요. 첸밍은 의자에 털썩 앉아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을 못했죠. 그러다 스페인의 루이스가 물끄러미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도 SH-15를 한국처럼 빠르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중국도 혁신할 자원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혁신의 속도와 품질은 집중력, 협력, 때로는 필요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분쟁 후 자주포에 집중했던 한국은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죠. 각 나라의 여정은 고유합니다. 저는 노트에 힘집중 협력 경험이라고 적었습니다. 머릿속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병사들이 혹한 속에서 K9을 시험하며 연구원들이 세세한 부분을 분석하던 모습으로 가득 찼어요. 갑자기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자부심과 편견이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것. 작은 나라가 세계적 무기를 만든다는 생각에 웃어넘겼었지만 이제 제 편견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가슴 안에 부풀어 올랐죠. 교수님께서 교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례가 가정보다 성과의 힘을 보여주었길 바랍니다. 나라의 크기로 잠재력을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불빛 아래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어디서든 도전을 존중하라. 눈을 뜨자 강의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과 벤치는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했고 강력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K9 바즈라는 단지 성능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산산이 부숴놓았죠.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마음은 강하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작지만 단단하게, 혁신적이면서도 겸손하게, 전장에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정확한 나라.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포성과 한우가 어울려 울려 퍼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해는 더 높이 떠 있었지만 그 충격적인 순간의 차가운 긴장감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크기는 힘이 아니며 진정한 강함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첸밍이 씩씩거리며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이 딱 닫히는 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들렸습니다. 한동안 세상이 무겁고 고요하게 느껴졌었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고 K9의 포성이 아직도 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프로젝터는 꺼져 있었고 벤치 위 조명만 노트에 부드럽게 빛을 비추고 있었죠. 스미스 교수님께서는 우리를 차분히 바라보시다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교수님께서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었어요. 우리는 이야기의 두 면을 보았습니다. 기대가 도전받고 증거가 드러났죠. 이제 생각해보세요. 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수님께서 잠시 멈추시자 질문이 교실 안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전까지는 카슈미르와 무기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수업이 제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묘하게도 안도감과 설렘이 섞인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꿈에서 깬 것 같은데 그 꿈이 현실이 된 느낌이었어요. 잠깐 눈을 감고 할아버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K9 바즈라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었죠. 저는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그저 가족의 자부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전해주셨었어요. 제 의문은 어두운 그림자처럼 부끄럽게 사라졌습니다. 노트를 열어 크게 적었어요. 진실을 받아들이려면 겸손이 필요하다.
제 뒤편에서 미아와 루이스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미아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저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한국을 새롭게 존경하게 되었어요. 루이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저도 한국 역사랑 기술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들이 제 마음속에서 합창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강요가 아니라 사실을 마주함으로써 변했던 거였어요. 교수님께서 우리 쪽으로 계단을 내려오시며 친절한 눈길을 보내셨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옵니다. 한국은 과거의 도전을 받아들여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죠. 중국도 역사를 배우지만 때로는 정밀함을 동반한 작은 발걸음이 혁신을 이끕니다. 이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교수님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그 말들이 마른 땅의 빗방울처럼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교실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분필가루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린 듯 하면서도 동시에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울 준비를 한 것처럼요. 그 다음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서 원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중 하나씩 나눠보세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살짝 떨렸지만 곧 균형을 잡았습니다. 저는 미아, 루이스, 그리고 나이지리아와 브라질에서 온 두 학생이 있는 작은 원에 합류했습니다. 먼저 나이지리아의 아미나가 말했어요. 크기가 힘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이 집중과 혁신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녀가 수줍게 웃자 저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브라질의 라파엘 차례였습니다. 그는 제 가정을 의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SH15가 최고라고 확신했었는데 틀렸습니다. 라며 챈밍의 빈 의자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었어요. 그 다음 미아가 말했죠. 진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의 K9 바즈라는 정말 멋지고 실제였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자 제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고 원의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인도에서 온 아누샤입니다. 오늘 저는 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고 존경은 증거와 협력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한국을 자랑하셨는지 이해가 가요.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진실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요. 원안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저는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제 진실을 나누니 그것이 제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연습을 마무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놀랍더라도 배운 것을 받아들이세요. 진정한 학자의 표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예상치 못한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어요, 아누샤. 그 마음과 생각을 잃지 마세요. 가방을 챙기면서 저는 새로운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인 것이 옛 의문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교실을 둘러보니 학생들은 신나서 이야기하거나 사려 깊게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교실에는 생동감이 넘쳤죠. 안뜰로 걸어나오자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어요.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 제 입안에서 힘있게 울렸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서자 옥스퍼드의 시원한 공기를 얼굴에 느꼈었어요. 오후 늦은 햇살에 석조 안뜰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휴대전화로 번호를 눌렀었죠. 할아버지, 제가 숨을 고르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오늘 한국의 K9 바즈라가 중국의 SH15를 실제 시범에서 능가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포탄이 정확히 목표를 맞추더라고요.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전화 너머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누샤, 내가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었어요. 진정한 힘은 크기나 숫자가 아니라 혁신과 노력, 그리고 입증된 성과에서 나오는 법이지. 오늘 한국이 그걸 증명했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따스한 담요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휴대전화를 뺨에 대고 있었죠. 교실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덮인 산, 바위길을 기어오르는 K9, 천둥 같은 포성. 챈밍의 충격에 휩싸인 침묵, 학생들의 박수, 그리고 스미스 교수님의 차분한 미소까지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제가 할아버지께 말했었습니다. K9을 설계한 엔지니어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추운 연구실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던 모습도 배우고 이 놀라운 기계가 만들어진 공장도 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죠. 훌륭한 목표구나. 그들의 이야기를 배우면 너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될 거야. 혁신은 열정과 협력이 만들어내는 법이란다. 저는 전화 너머로 미소 지었었어요. 네, 할아버지. 저도 그분들처럼 강력하고 혁신적이며 헌신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보들리안 도서관을 향해 천천히 걸었는데 머릿속은 이미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의 옥스퍼드는 전과 달라 보였죠. 모든 동상과 아치가 가능성을 속삭이는 것만 같았어요. 제 꿈은 머릿속을 훨씬 넘어 커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안뜰에서는 미아, 루이스, 아미나가 흥분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아, 좋은 소식 들었어? 제가 물었어요. 미아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K9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학생 신문에도 기사로 실렸더라고. 나도 읽었어요. 제가 외쳤습니다. 루이스도 덧붙였죠. 작은 나라의 거인 이야기라고 부른대. 어디서나 볼 수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거인 딱이네. 한국은 지도엔 작지만 그 정신은 거대해요. 아미나가 활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누샤, 이제 꿈이 뭐야? 저는 도서관 높은 벽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제 꿈은 한국에 가서 그 엔지니어분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혁신을 공부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성과로 바꿨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루이스는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 멋지다. 나도 한국 기술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어. 우리 같이 연구 프로젝트를 해볼까?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온라인 연구 세션, 스터디 그룹, 그리고 언젠가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해보기로요. 흥분이 전류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 문이 모두에게 열리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구글의 한국 K9 바즈라 엔지니어 이야기, 대한민국 기술 혁신, 한국기계공학명문 대학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에 키보드를 뛰어다니자 결과물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대학 이름, 연구소 목록, 형광등 불빛 아래 일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에 관한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이야기는 작은 연구팀이 텅 빈 들판에서 혹한과 폭우를 견디며 시제품을 완벽하게 다듬었다고 했었어요. 또 다른 기사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설계를 반복 수정하던 기술자들을 전했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꿈 한국 방문, 엔지니어 만남, 혁신 배우기라고 적었습니다. 그 단어들은 마치 강을 건너는 디딤돌 같았어요. 저는 번화한 한국 도시를 걷는 상상을 했습니다. 네온 불빛이 웅덩이에 반사되고 주변에서 한국어 대화 소리가 들리는 모습. 금속과 기계유 냄새가 감도는 공장 안에서 기계의 낮은 진동음을 듣고 엔지니어들과 악수하며 헌신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저를 떠올렸죠. 그날 밤 꿈속에서도 K9 바즈라가 나타났습니다. 포신이 빛나고 궤도가 땅을 가르는 모습이 선명했죠. 저는 한국을 혁신의 땅으로 꿈꾸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거대한 도약으로 이어지는 나라.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며 창조하는 미래까지요. 아침이 밝자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눈을 떴습니다. 가방을 챙겨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은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신문을 읽고 있던 첸밍을 발견했어요.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첸밍, 제가 부드럽게 인사했죠. 신문에 난 내 기사 봤는데 우리 연구 모임에 함께 할래? 첸밍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신문을 덮고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누샤. 나도 더 배우고 싶다. 제 가슴이 뛸 듯 기뻤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첸밍조차 배우고 싶어 하다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수업 끝나고 만나죠. 저는 친구들 곁에 앉으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꿈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 제 머릿속에서 시작된 불씨가 친구들 사이에서 불길로 번졌어요.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여행하고 언젠가는 한국 땅에서 자부심과 영감을 안고 설 것입니다. 그 잊을 수 없던 수업 이후 며칠이 몇 주로 이어졌었어요. 옥스퍼드의 오래된 돌들과 고요한 안뜰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의실 앞을 지날 때마다 K9 바즈라의 우렁찬 포성, 첸밍의 어리둥절한 얼굴, 그리고 스미스 교수님의 부드러운, 지혜로운 목소리가 떠올랐었죠. 어느 상쾌한 아침, 저는 미아, 루이스, 아미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임에 합류한 첸밍과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토스트와 과일이 담긴 쟁반 위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며 깨달았죠.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인도의 아누샤가 아니었어요. 진실과 혁신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아누샤가 되어 있었답니다. 미아가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아누샤, 내일 한국이 옥스퍼드의 엔지니어를 더 파견하는 연구 교류를 계획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대단하지 않나요? 그녀가 신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한국이 지식을 나누는 가치를 본 거죠. 우리가 듣고 배우는 가치를 본 것처럼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찻잔이 저를 안정시켜 주었어요. 루이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죠. 처음에 우리 모두 의심했었죠. 잘못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제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첸밍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첸밍을 바라보았습니다. 첸밍이 목청을 가다듬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자원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덧붙였어요. 아누샤, 당신의 열린 마음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솔직한 말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첸민, 고마워요. 제가 답했어요. 함께 배워서 저도 정말 기뻐요. 아미나가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야겠어요. 논문을 쓰거나 학생 매거진에 발표를 해보는 건 어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배운 걸 공유할 수 있어요. 의무는 발견으로, 존중은 증거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날 오전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에 몰두했었습니다. 미아는 개요를 스케치했어요. 도입, 카슈미르 분쟁 배경, SH15와 K9 바즈라 비교, 개인적 성찰 그리고 배운 교훈. 브라질의 라파엘은 기술 자료 수집을 맡았고 아미나와 저는 동료 학생들의 목격담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첸빙은 교수님 인터뷰를 담당하기로 했죠. 그때 스미스 교수님께서 지나다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구 결과를 나눈다니 훌륭하구나. 진정한 학문은 솔직한 탐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교수님께서 어깨를 살짝 두드리셨죠. 그 격려는 등 뒤에 햇빛을 받는 것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보들리안 도서관으로 향해 한국기술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현대군사공학 관련 서적과 영어로 번역된 몇몇 한국 기사들을 찾았어요. 극한 조건에서의 엄격한 시험, 대학과 방위산업체 간 협력, 그리고 카이젠으로 알려진 지속적 개선 정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작은 발걸음, 큰 영향과 협력이 혁신을 이끈다 같은 문구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 문장들 하나하나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그 수업의 교훈이 전장 넘어 우리 삶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죠. 그날 밤 제 방에서 일기를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강함이 겸손과 진실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 모두 의심하고 토론했고 증거를 받아들였다. 한국의 K9 바즈라는 작은 나라가 큰 정신으로 위대함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글자를 바라보니 제 경험이 한 문장 한 문장 무게를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용감해졌고 더 호기심이 많아졌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며칠 뒤 우리 기사가 옥스퍼드 학생 매거진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작은 나라, 거대한 교훈 K9 바즈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었어요. 저는 매거진을 손에 들고 페이지에 실린 우리 글을 보았을 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몇몇 구절을 읽었습니다. 크기가 힘을 정의하지 않는다. 추측이 아닌 증거가 진실을 드러낸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온 세상에 영감을 줄 수 있다. 제 가슴이 부풀었죠.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이 의미했습니다. 의심하거나 무시하던 학생들이 이제 열린 마음으로 배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을 주제로 한 학생교류 박람회 부스에 참여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K9 바즈라가 뭔가요?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나요? 이 교훈을 학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했어요. 그 답변들이 새로운 대화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후 어린 학생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단지를 움켜쥐고 다가왔습니다. 아누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공학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항상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의 협동을 듣고 저도 도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에밀리. 혁신은 시도하고 배우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처럼요. 그녀는 환히 웃으며 고맙다고 했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훈은 저나 제 친구들만의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열 준비가 된 누구에게나 속한다는 것을요. 오래된 참나무문 앞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속삭였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진실과 혁신 그리고 협력 속에 빛난다. 그 말은 단단하고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의문에서 시작해 공유된 지혜와 새로운 꿈으로 많은 이들의 여정을 이어주었습니다. 문을 닫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제 여정 그리고 제 교훈은 옥스퍼드를 넘어 대양을 건너 모든 도전을 통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잊지 말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시작된 카슈미르 분쟁 이야기와 한국의 K9 바즈라, 자주포에 대한 실전 사례는 단순한 무기 비교가 아닙니다. 각국의 역사와 기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수업을 통해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마주하든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느낀 점을 남겨주시면 그 좋아요가 나비효과가 되어 지역으로 좋아요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채택된다면 더 큰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인생감동극장의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큰 감동을 만들어가 보세요.